동티모르를 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동티모르를 가려면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위치는 이제 자카르타 남쪽, 그러니까 적도로 하면 밑에 지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 면적이 됩니다. 예, 그 적도 지방 위치이기 때문에 연평균은 당연히 높고요. 습도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발리로 먼저 가야 됩니다. 일단 서울에서 직접적으로 동티모르까지 갈 수는 없고요. 발리를 거쳐서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호주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발리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을 동티모르, 왼쪽은 서티모르라고 하는데요. 왼쪽 부분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와 티모르가 나눠져 있는 지금 형태이고요. 티모르에서 는 커피들은 총 이제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비율은 로부스타보다는 아라비카 종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다 티모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초착 개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하고 싶어서 된 개발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400년 전에 포르투갈 지배령 당시에 커피가 심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종입니다. 네. 수확 시기는 5월에서 8월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아라비카, 오른쪽에 있는 게 로부스타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가 크게 특징이 없습니다. 홍의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티모르에서 스페셜티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생산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품질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조건 중에 이 두 가지들이, 티모르는 현재 되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엘니뇨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수확을 못하고, 비가 덜 오는 시기에는 수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정한 생산량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라 자체가 토질이 얕습니다. 토질이 얕다는 거는 조금만 파도 금방 뭔가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한 예로 티모르에서는 한 몇십 미터만 파 들어가면은 물이 올라옵니다. 지하수. 네. 그러니까 티모르에서 물 장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약 30m만 15m만 파도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0m 이상, 많게는 70m 이상 파 내려가면은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정수해서 그 다음에 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그게 말 그대로 물 장사입니다. 보시듯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늘 경자, 유기농 경자, 공정무역 전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늘은 만들다 보니까 커피 나무에 옆에 그냥 나무가 자란 것뿐. 유기농은 쓸 돈이 없어서 그 비료를 살 돈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기농이 된 것뿐입니다. 공정무역은 현재 약 여러 나라 NGO 단체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녹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잘 익은 것, 익은 상태로 그대로 말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천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집하면 됩니다. 수집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에서 딴 콩들을요, 한 집화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수집을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수집을 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농부가 지금 따고 있는 건데요. 따는 것 중에서 지금 녹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그 커피가 어떻게 따야지만 좋은 맛을 낸다기보다는 커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산지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재배할 때도 분명히 이제 이 어린 친구가 그대로 퍼서 담습니다. 흔히들 많이 보셨을 때 COE 커피하면 좋은 커피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생각할 때 커피가 좋아야지가 아니라 커피가 많아야지입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네. 그 차이가 지금 이런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들을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공은 자연스럽게 그냥 깨끗한 곳에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깔끔한 곳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흙탕물 보이시듯이,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커피를 담아서 이제 숙성시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가서 말릴 때도 햇빛이 있다는 걸 그냥 감안하고 바닥에 자연스럽게 뿌립니다. 네. 아무런 그런 틀이 없이 자연스럽게 뿌리면은 옆에서 한 명이 쓱싹쓱싹 펼칩니다. 이렇게 그냥 말리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려진 콩들은 지금 상태에 여기 보시는 게 파치너트인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파치너트들인데 이건 앞에서 조금씩 보시면서 뒤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까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갖고 온 파치너트들이고 실제로 저 봉다리에 담겨있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아저씨가
긴 꼬챙이를 짚고 쑤십니다. 이 작업은 안에 있는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우리처럼 기계를 사용해서 탁 누르는 순간 수분 측정? 이게 아니라 손을 만져보고 깨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수분 정도는 괜찮구나, 출하 가능하구나 하면은 가공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갖고 옵니다. 왜? 더 말려야 하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인상 쓰고 있죠. 혼자 이제 지키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콩들을 다시 한번 싹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잴 때도 이제 아저씨가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런 저울을 이용해서 적는데요. 여기 실제로 제가 몸무게를 딱 올라가 봤는데 의외로 정확해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1kg까지 될 수 있고요. 위에는 100kg까지 될 수 있는데요. 25kg까지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재면은 자신의 몸무게를 여기서 충분히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지금 만지고 계신 파츠먼트들이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어넣게 되고요. 이 안에 철 모양의 스크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크린 사이즈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스크린 사이즈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더 큰 구멍, 좀 작은 구멍에 의해서 A, B, C로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나눠진 콩들은 한 군데 모여서 직접 손으로 묶고요. 묶은 다음에 또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핸드픽. 일일이 솔팅 작업을 거치고요. 우리나라는 뭐 좋은 기업에서는 흘러내려오면서 레이저를 탕탕 치면서 선별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고요. 이건 마대자루를 실링하는 작업인데요. 간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처음을 보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저씨가 한 번 돌리면 끝납니다. 보시듯이 지금 옆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프린트는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대자루에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공도 있어서요. 참고로 지금 제가 갖고 온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닫은 곳이고요. 조금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조금 이제 보시다시피 좀 틀린데요. 돈이 많은 기업에서는요 일일이 프린트를 맡깁니다. 이거 메이드 인 인디아에서 나온 일일이 티모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기업 중에 하나에서 직접 만들어 온 거고요.